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입니다. 침수 피해가 일어난 곳은 위생관리도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확산 우려도 큰데요. 자치단체들은 수해 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목천읍의 한 주택가. 지난 3일 내린 기습폭우로 거실과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나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마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마당에서 서면은 가슴까지 왔었어요. 방에는 절반까지 오고 침대까지 완전 전멸. 농인이 뭐니 다 버렸어요 지금.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이 늘면서 장티푸스와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물은 상했을 가능성이 커 모두 버려야 하고 물도 생수나 끓인 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오염된 물은 닿지 않는 게 좋지만 노출됐을 땐 피부염에 걸릴 수 있어 곧바로 씻어내야 합니다. 또 오염된 물에 그 다리에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염 같은 거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씻고 그다음에 그래도 좀 가렵거나 그러면 진료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습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 곰팡이나 그다음에 뭐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도 많이 서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알러지나 천식 더 유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수해복구 종사자들은 파상풍에 걸릴 수도 있어 필요하다면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18개 반을 꾸려 침수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연막과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곽은 연막 소독, 그다음에 실내는 살균 분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는 매일같이. 코로나19의 수해까지 겹치면서 지역 보건당국의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3일 아산 송악면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80대 2명에 대한 수색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색당국은 송악 저수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하류 지역으로도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제트스키를 이용해 부유물을 수문 쪽으로 모읍니다. 수문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해 연신 부유물들을 건져 올립니다.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들이 부유물로 인해 떠오르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수색 작전입니다. 지난 3일 아산 송악면 유곡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 80대 노인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색 당국은 현재 매몰보다는 실종자가 저수지로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수지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도 넓혔습니다. 저수지 방류로 인해 실종자들이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제1외엄교까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는 소방과 경찰 인력 460여 명이 투입됐으며 수중 음파 탐지 장비와 드론 등 장비 89대가 투입됐습니다.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그 예상 지역, 그러니까 지금 실종자가 있을 예상 지역을 정밀하게 탐색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 수변이라든지 수상에 계실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드론과 그다음에 보트를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놓치지 않고 지금 수색을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풍이 불고 비가 잇따라 내리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흙탕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수중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일 오후 4시 기준 실종자 2명 모두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말에도 비가 예보되면서 수색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들을 가족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정부가 지난 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천안과 아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전국 7개 시군에 대해 예비조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이 포함됐으며
경기도 안성시와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와 제천, 음성군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3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항을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농경지 침수나 주택 침수 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항으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지역 곳곳이 수해를 입었는데요. 이웃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훈한 소식들 송용한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천안의 한 가구점, 사진 속 자원봉사자들이 가게 안에 들어찬 흙탕물을 걸레로 닦아냅니다. 수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적십자 봉사회를 비롯한 민간단체 회원들이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군부대 장병들도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육군 3585 부대와 3탄약창, 공군 유도탄 여단 등은 장비를 동원해 피해 농가 등을 찾아 대민 지원을 벌였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직원들은 장비 진입이 어려운 수해 현장을 찾아 일일이 손으로 토사를 퍼날랐습니다. 통큰 기부도 잇따랐습니다. 건설업체인 도원 ENC는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고, LG생활건강은 치약과 샴푸 등 생활용품 6,000세트를, 코카콜라는 생수 8,600개를 충남도에 기탁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과 민간단체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수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급기야 학교 교육조차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세종시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평생 교육에 대한 비대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상 프로그램, 강사가 간단한 스트레칭 시범을 선보이자 참가자가 화면을 보면서 그 동작을 따라합니다. 코로나19로 체육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세종시 장애인체육회가 온라인으로 체육 강좌를 제공하는 이른바 생활체육 라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화상 수업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많은 참여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또 세종시 체육회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언택트, 이른바 비대면 교육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비대면 교육의 일상화에 대비해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평생학습관의 이용자 접근을 쉽게 하고 컨텐츠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강의들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대학 포털을 구축해 내년 6월부터는 수강 신청부터 학위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것처럼 비대면 교육, 평생교육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도 그 진흥원을 중심으로 영상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제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에 비대면 평생교육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어느덧 8년이 지났지만 지역에는 여전히 법원과 검찰청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가 하면 시민주도의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준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세종시에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과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소송 접수 건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건수 역시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는데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법원 신설에 따른 제반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처럼 세종에 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선 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민간기구도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로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했으며 7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정보부처 3분의 2 이상이 이전해 있고 인구도 35만인 세종시의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를 위해서 세종행정법원과 지원, 검찰청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나 대법원과 같은 관련 기관에 세종법원과 검찰청 설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나가는 한편 시민 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명운동을 해서 세종 시민들의 여론을 홍보를 할 것이고 충청권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충청권에서도 같이 연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적극 나서지 못했던 부분을 추진위원회가 메워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세종법원검찰청 설치가 한층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2주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은 2.77%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소폭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전세 가격은 2.41% 올라 지난주보다 0.14%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감정원은 정보부처 이전 논의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세종시 전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임신 또는 출산부를 비롯해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선정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세종시 거주자이며 빈혈이나 저체중과 같이 영양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면 영양 위험 요인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나 다른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소방본부가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세종 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이나 가족이 함께 소방동요 한 곡의 1절을 영상으로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비대면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현장 합창대회와 다르게 영상으로 접수해 심사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천안 지역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839명이 면허 자진 반납에 동참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4월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해왔으며 올 4월부터는 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납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천안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5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인구와 사업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참여할 조사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280명이며 천안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됩니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통계청이나 천안시 통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에 나섭니다. 도는 지난 2일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산사태 피해지와 지난달 30일 논산시 연산면 천호산 산사태 현장을 점검했으며 원인과 복구 방법을 검토해 산림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호우 피해지에 대한 조사를 오는 14일까지 실시하고 산림청에 복구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 산림 분야 피해액은 6일 기준 천안시와 아산시 등 5개 시군 136곳에 13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휴가철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긴 장마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날씨와 교통 상황 잘 확인하며 안전한 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휴가 차량들로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매우 혼잡하겠는데 특히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 위주로 많이 어렵겠습니다. 토요일 휴가지 방면으로 가장 혼잡한 오전 11시쯤 이동하신다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부터 강릉까지는 최대 5시간 20분, 또 양양까지는 4시간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구간별로 보면 50번 영동선은 신갈과 덕평, 둔내와 대관령 사이가 가장 버겁겠고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선동과 춘천, 동홍천과 인제 구간 지날 때 혼잡하겠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론 오후 5시쯤 가장 많이 막힐 것으로 보이니까 이 시간대는 피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방면은 오후 4시 무렵 가장 차가 많겠습니다. 이때 이동하신다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5시간 50분, 또 강릉에선 5시간 정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영동선 인천 방면으론 대관령과 면온, 또 둔내와 원주 구간 지날 때 가장 불편하겠고요. 서울 양양선은 서양향과 인제, 또 설악과 선동 구간 정체가 심하겠습니다. 한편 탑승자에게 동아줄과도 같은 안전띠 얼마나 잘 착용하고 계신가요? 이 안전띠 착용 실태를 보면 앞좌석은 90% 이상인 반면 뒷좌석은 6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가철엔 여럿이 함께 이동하는 만큼 전좌석 안전띠 잘 챙긴 후에 출발하시고요. 어린이나 유아라면 카시트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선일 ENG에서 플라스틱 사출 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736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앤테크에서 철제 울타리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52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산업기계에서 판금 제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733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비 예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